여보, 이리 와봐.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해요. 다음에 해요. 이 말을 무심하게 내뱉었을 때 남편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막 저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데 저는 피곤해, 피곤하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억지로 관계를 맺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의 물건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갔습니다. 점점 남편의 스킨십이 부담스러워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이제 곧 칠순을 바라보는 숙자라고 합니다. 남들은 황혼기에 접어들면 부부가 친구처럼 편안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산다고 하던데 저는 요즘 남편 때문에 정말 숨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40년 넘게 살았지만 요즘처럼 이 사람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없었어요. 제 남편 만수 씨 69세는 3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저에게 스킨십 중독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젊을 때는 퇴근하면 소파에 드러누워 저한테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고 신문이나 TV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팔짱을 끼려고 하면 더워라며 뿌리치기 일쑤였고요. 그때는 어쩌면 저렇게 무심할까 서운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천국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 얼굴에 뽀뽀를 해대면서 우리 예쁜 숙자 공주님 잘 잤어요? 라고 하는데 영감 냄새와 함께 들이닥치는 그 숨결에 저는 아침부터 기진맥진합니다. 식사 준비를 하려고 주방에 서 있으면 뒤에서 백허그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꽉. 제가 칼질을 하고 있는데 옆구리를 간지럽히거나 허리를 주무르면서 힘들지, 내 사랑? 이라며 귓가에 속삭입니다. 칼 내려놓으라고요? 그럼 또 삐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툭 하면 손이 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면 당연히 제 어깨를 감쌉니다. 리모컨을 잡으려고 해도 손이 닿고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려 해도 허리를 잡습니다. 심지어 제가 화장실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도 굳이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면 어우, 시원하겠다 하면서 포옹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나만의 공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반경 1미터 안에만 들어와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긴장이 됩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모처럼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친구들과 전시회에 가려고 나섰는데 현관문 앞에서 저를 붙잡더니 어딜 이렇게 예쁘게 가. 내가 질투나잖아. 하면서 갑자기 딥키스를 시도하는 겁니다. 놀라서 발버둥 치는 저를 보더니 아이고, 우리 숙자 여전히 정열적이구먼 하면서 씩 웃는데 정말 그 순간 짐 싸서 당장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아이고, 좀 떨어지세요. 이 사람아, 숨 막혀 죽겠네. 나한테서 좀 떨어져서 취미 생활이라도 해봐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은 전혀 심각성을 모르고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보, 나는 이게 사랑이야. 당신이 너무 예쁜 걸 어떡해. 그리고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당신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정말 걱정됩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젊은 시절 못 채운 애정 결핍을 지금 와서 보상받으려는 건지. 저는 대화하고 싶고 함께 조용히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오로지 몸으로 하는 대화만 하려고 합니다. 남들은 다정해서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만수 씨의 그 뜨거운 손길과 눈빛이 징글징글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밀착의 일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제발 평화롭게 숨 좀 쉬고 살고 싶습니다.
만수 씨가 스킨십을 멈추지 않자 저는 필사적으로 나만의 공간을 사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 같았거든요. 제 첫 번째 작전은 무조건 이른 아침 외출이었습니다. 만수 씨가 잠에서 깨기 전에 집을 나서는 겁니다. 새벽 6시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애정 공세가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근처 공원을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 잠깐의 평화가 나를 살리는구나.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만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 여보, 일찍도 나왔네. 나도 같이 운동하려고. 만수 씨는 허겁지겁 뛰어와 땀에 젖은 제 손을 잡더니 왜 나 혼자 빼놓고 나와요. 같이 다녀야지. 하며 볼에 뽀뽀를 해대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만수 씨는 마치 연애 초년생처럼 으스댔습니다. 그 후로 아침 산책은 부부 동반 밀착 산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문화센터 등록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가까운 주민센터의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조용히 붓을 잡고 집중하는 시간이라면 만수 씨가 감히 방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작 10분 후 강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만수 씨가 웬 모르는 아저씨들 서너 명과 함께 빼꼼 고개를 내밀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붓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보, 나야. 일찍 끝내고 나와. 내가 밑에서 기다릴게. 알고 보니 만수 씨는 제가 서예 교실에 간다고 하자 새로운 사람들에게 아내를 뺏길까봐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센터 로비에서 만난 다른 퇴직 남성들과 아내 기다리는 모임을 만들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수업을 끝내고 나오자 만수 씨는 다른 아저씨들 앞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우리 마누라 글씨 쓰는 모습이 제일 예뻐 라고 외치는 바람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그날로 서예 교실을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후의 수단, 친구들과의 긴급 피난 모임을 급조했습니다. 친구 영애와 순자에게 만수 씨의 만행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미치겠어. 만수가 숨쉬듯이 나를 껴안아. 화장실 앞까지 따라와. 징그러워 죽겠다니까. 영애는 어머. 세상에 우리 남편은 같이 살지만 영호는 별거 중인데 부럽긴 하네. 근데 60대에 그건 좀 과하다. 야라고 했고 순자는 나도 그래. 우리 영감은 맨날 내 거 표시를 온몸에 하고 다닌다고 누가 훔쳐갈까봐 그런가 봐. 근데 숙자, 내 남편은 진짜 스킨십 빌런이다. 라며 저에게 격하게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희 셋은 만수 씨에게 절대 발각되지 않을 장소를 물색해 한참 동안 만수 씨의 밀착 스킨십을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뒤통수가 싸늘해지는 느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수 씨가 멀찍이 떨어져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모임은 즐거웠어? 친구들이 나 흉본 건 아니지? 혹시라도 딴 남자한테 눈 돌릴까봐 걱정돼서. 저는 순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형 인형처럼 취급하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스킨십은 이미 사랑을 넘어선 집착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자에게는 만수의 스킨십이 숨막히는 집착이었지만 만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절박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숙자가 자신을 피할수록 만수는 더욱 불안해하며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만수 씨는 젊은 시절 오직 회사와 일에만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고 가장의 무게라는 핑계로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늘 무뚝뚝하고 서먹했습니다. 숙자가 무심하다고 서운해할 때도 그는 그저 나는 밖에서 돈 버는 기계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보다는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더 편했습니다. 그때는 스킨십은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퇴직 후 만수 씨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장님, 전무님이라 불리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입던 양복 대신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을 입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심각한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만수 씨에게 유일하게 남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자의 남편이라는 역할이었습니다. 만수 씨에게 과도한 스킨십은 곧 가족과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어라고 그는 가슴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살과 살이 닿는 접촉만이 자신이 여전히 이 집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숙자가 외출을 늘리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갈 때마다 만수 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혹시 아내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못해줘서 이제 와서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은 만수 씨를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킨십을 거부하는 숙자의 태도는 만수 씨에게는 사랑이 식었다는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하게, 더 자주, 더 끈질기게 숙자를 안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스킨십을 멈추는 순간 숙자도 자신에게서 영영 멀어질 것이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숙자가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던 이야기를 만수 씨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징그러운 스킨십 빌런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만수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숙자를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왜 나를 피하는 걸까? 내 방식이 숙자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나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만수 씨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숙자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숙자에게는 고통과 혐오였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절망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저 무서워서 외로워서 숙자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그의 이런 복잡하고 외로운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오해는 깊어만 갔습니다. 숙자와 만수의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숙자의 나만의 공간 사수 작전은 번번이 만수의 집요한 밀착 추격에 실패했고 만수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날은 만수 씨가 숙자에게 새로 산 커플 잠옷을 입자며 강권하던 저녁이었습니다. 숙자는 만수 씨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폭발했습니다. 당신 진짜 왜 이래? 제발 좀 나한테서 떨어져. 나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만수 씨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숙자를 바라봤지만 숙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40년간 쌓였던 무심함과 최근 3년간의 과도한 스킨십에 대한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이혼할래.
이젠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이혼이라는 단어는 만수 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생 아내와 해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망연자실한 채 숙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숙자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묵만이 감도는 집안 분위기는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독립해 살고 있던 딸 지영과 아들 준수가 부모님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자녀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시면 좀 자제하셔야죠. 스킨십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엄마는 아빠가 좀 편하게 놔두는 걸 더 원하신다니까요. 딸 지영이 울먹이며 만수 씨를 설득했습니다. 만수 씨는 여전히 억울했습니다. 아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야. 내 아내 사랑하겠다는데. 그게 잘못이야? 이게 다 나한테 사랑이 식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결국 자녀들은 부모님을 강제로 설득하여 시니어 부부관계 전문가를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이 알아본 상담실에 도착한 숙자와 만수는 어색하게 서로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숙자는 상담가 앞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하루 종일 저를 붙들고 있어서 숨이 막힙니다. 저는 정서적인 대화를 원해요. 제발 저 좀 편하게 놔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상담가는 만수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수님, 숙자님께 스킨십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수 씨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숙자를 사랑해서요. 젊을 때 바빠서 못해줬던 거 이제 와서라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니 숙자라도 없으면 저는 정말 혼자 남겨질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가요? 제가 아내를 놔버리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저는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만수 씨의 절박한 외로움이 그제야 드러났습니다. 숙자는 처음으로 만수 씨의 눈빛에서 사랑이 아닌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통이 우선이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명확해졌습니다. 상담 전문가는 숙자와 만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 즉 사랑의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수님은 숙자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신체적 접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분께 스킨십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명인 겁니다. 하지만 숙자님은 신체적 접촉이 주된 사랑의 언어가 아니세요. 숙자님은 남편의 봉사나 함께하는 질, 좋은 시간 같은 다른 언어를 통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숙자는 전문가의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요. 제가 칼질할 때 뒤에서 껴안을 시간에 그냥 식탁이라도 닦아주면 100배는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만수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숙자를 사랑하는 방식이 숙자에게는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니 4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수님, 숙자님을 정말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숙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숙자님께는 만수님의 터치가 사랑이 아니라 부담과 집착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스킨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숙자님의 사랑의 언어를 찾아 실천해 보세요. 만수 씨는 조언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밀착하려고만 했지 정작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진심으로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가는 숙자에게 만수 씨가 무엇을 해주면 가장 행복할지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만수 씨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 옆에서 자꾸 안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신 두부라도 썰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여행 계획을 짜고 싶어요. 저한테서 떨어져서 함께 뭔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숙자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만수 씨는 숙자의 요청을 노트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 두부 썰기, 여행 계획 짜기 등 그는 숙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킨십이 아니라 함께하는 노동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수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숙자에게 하루 종일 달라붙는 대신 스스로 부엌에 들어가 서툴지만 두부를 썰고 감자를 깎았습니다. 그는 숙자에게 다가가 포옹하는 대신 여보, 김치찌개에 넣을 두부 내가 썰어봤는데 마음에 들까?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숙자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만수 씨가 스킨십을 멈추고 자신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수 씨는 이제 숙자에게 억지로 스킨십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거실 청소를 하거나 밀린 설거지를 했습니다. 숙자는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만수 씨에 대한 오해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의 변화는 숙자에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만수 씨가 스킨십을 자제하고 숙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자 숙자는 오랜만에 집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수 씨는 더 이상 숙자에게 뽀뽀를 해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된장찌개 냄새가 숙자를 맞이했습니다. 숙자가 부엌으로 나가면 만수 씨는 서툴지만 정성껏 차린 아침 식탁을 보여주며 오늘 아침은 내가 차렸어. 맛있게 드세요. 여보라고 말했습니다. 숙자는 그 따뜻한 한마디와 정성이 담긴 밥상에서 이전의 어떤 강렬한 포옹보다 더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와, 만수 씨 솜씨가 많이 늘었네. 고마워요. 숙자의 진심 어린 칭찬에 만수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스킨십을 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밥상을 차리고 칭찬을 들을 때는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오히려 숙자에게는 더 인간적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만수 씨 역시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자에게 달라붙는 대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목공예 교실에 등록하여 작은 나무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몰두하는 만수 씨를 보며 숙자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개별성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만수 씨가 숙자 없이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자 숙자는 그제야 자신이 만수 씨의 전부가 아니어도 된다는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만수 씨는 목공예를 하면서도 숙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첫 작품은 작고 예쁜 화분 받침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숙자가 아끼는 난 화분 밑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쓰라고 만들었어. 어때? 어머, 웬일이야. 이거 당신이 만든 거예요?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만수 씨. 숙자는 감격했습니다. 만수 씨의 애정 표현이 억지스러운 접촉에서 자신을 위한 선물과 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만수 씨에게는 숙자의 거부가 사랑의 상실이 아니라 개별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숙자에게 매달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의 균형점을 찾아갔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즐겁게 대화하고 각자 자신의 취미 생활을 존중했습니다. 만수 씨가 만든 소품들로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졌고 숙자는 만수 씨의 새로운 모습에 진심으로 애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자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만수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숙자의 손이 아닌 뜨개질 바구니 옆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었지만 숙자는 그 손끝에서 만수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숙자는 만수 씨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이제는 좀 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따로 또 같이 해봐요. 만수 씨는 그 말에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황혼 로맨스는 이제야 진정한 적정거리의 미학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수 씨가 사랑의 언어를 바꾸면서 숙자의 삶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 속에서 숙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허전함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상담을 통해 스킨십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주방에서 두부를 썰 때는 오직 두부에만 집중했고 TV를 볼 때는 소파 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목공예를 할 때는 숙자가 옆에 있어도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숙자가 원했던 개별성과 거리두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숙자는 문득 만수 씨의 손길이 사라진 공간이 너무나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그 징글맞은 스킨십이 사실은 나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였나? 만수 씨의 과도한 애정 표현에 질색했지만 그 속에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이 전부다라는 투박하고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만수 씨가 자신을 피하지 않고 적정 거리를 지키자 숙자는 오히려 그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수 씨는 작은 서랍장을 만들다가 나무에 손을 베었습니다. 만수 씨는 피가 나는 손가락을 숨기려 했지만 숙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 만수 씨, 손이 왜 이래요? 아유, 이 사람아 조심 좀 하지. 숙자는 반창고와 연고를 들고 만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만수 씨는 치료를 받는 동안 숙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괜찮아, 여보. 별거 아니야라며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숙자에게 또 부담을 줄까봐 본능적으로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때 숙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연고를 바른 후 만수 씨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싫다고 피한다고 해서 나까지 당신을 피하는 건 아니잖아. 고생 많았어요. 숙자가 먼저 손을 잡자 만수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숙자의 눈에는 비난이나 혐오 대신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숙자는 만수 씨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만수 씨에게 기대었습니다. 만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숙자를 조용히 그러나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이 포옹은 예전처럼 숨막히는 의무적인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만수 씨는 숙자가 먼저 다가와서야 포옹했고 숙자 역시 그 품 안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살이 닿는 접촉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숙자는 만수 씨의 품에 안겨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만수 씨, 너무 미안해. 당신이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모질었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수 씨는 숙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그저 위로했습니다. 그에게는 숙자의 이 진심의 포옹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가 이 따뜻한 포옹 하나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화해 이후 숙자와 만수 부부는 진정한 황혼의 로맨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밀착이 아닌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는 균형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상 속에서 숙자와 만수는 여전히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했습니다. 만수 씨는 여전히 가끔 숙자가 설거지를 할 때 뒤에서 슬쩍 허리를 감싸려 했고, 숙자는 아이 또 시작이네. 만수 씨 라며 툴툴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툴툴거림 속에는 짜증이 아닌 유쾌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자는 만수 씨의 투박한 버릇을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닌 사랑하는 남편의 귀여운 습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루 3번, 1분 진심 포옹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 식사 후에 1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1번. 만수 씨는 이 3번의 포옹에 자신의 모든 사랑과 애정을 집중했습니다. 숙자 역시 그 1분 동안은 만수 씨의 품에 온전히 안기며 그의 사랑을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이 정해진 스킨십은 만수 씨의 불안감을 잠재웠고 숙자에게는 부담 없는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만수 씨는 목공의 취미에 계속 몰두했고 숙자는 문화센터의 다른 강좌인 시 낭송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매일 저녁에는 만수 씨가 만든 서랍장 옆에 나란히 앉아 함께 여행지를 검색하거나 숙자가 낭송할 시의 배경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만수 씨는 더 이상 숙자에게 달라붙지 않아도 이런 함께하는 질 좋은 시간 속에서 자신이 숙자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이제야 숙자의 스킨십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사랑이 싫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너무 과도해서 나를 잃어버릴 것 같다. 나는 당신과 좀 더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싶다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숙자 역시 만수 씨의 잦은 스킨십이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퇴직 후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사랑받고 싶다는 절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해 저녁 숙자와 만수는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은 만수 씨의 애정 표현이었고 숙자는 이제 그 따뜻한 접촉을 피하지 않고 먼저 만수 씨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만수 씨가 어깨를 감싸려 하자 숙자는 가볍게 만수 씨의 팔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만수 씨, 포옹은 밤에 해요. 지금은 그냥 손만 잡고 걸읍시다. 만수 씨는 숙자의 말에 아쉽지만 순순히 팔을 내렸습니다. 숙자는 그런 만수 씨의 팔에 자신의 머리를 살짝 기대었습니다. 이제는 이 손길이 딱 좋아요. 숙자의 나지막한 독백과 함께 해질녘 노을빛이 사이좋게 손을 잡고 걷는 두 시니어 부부의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를 길게 비춥니다. 그들의 황혼 로맨스는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